상황에서 개념으로 가야 될지 문제를 더 풀어야 될지 그게 애매하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될 때까지 아무도 지금 안 알려주는 거죠. 실수라고 하지만 실력이 부족한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착각해요. 내가 이거 알았는데.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문제죠. 그것만 했을 때는 성적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 점수를 높이고 싶다. 그렇다면 고2 학생입니다. 상난이도 수학 문제를 풀 때 몇몇 문제는 풀리기는 하지만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입니다. 이대로 계속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아니면 개념을 다시 봐야 할까요? 앞만 봐도 개념이 떠오르지 않아. 그리고 개념을 떠올렸는데 풀이 과정 설계가 막혀.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일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념으로 돌아가가지고 공부를 해야겠지만 질문 주신 분은 상난이도 문제를 시간만 유한하다면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지금 속도의 문제는 있을지언정 문제를 보고 어떤 개념이 필요한지 가져올 수 있는 상태이신 거고 그걸 가지고 풀이 과정을 설계할 수는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개념을 본다기보다는 내 개념은 잘 잡혀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문제를 풀이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보완하고 문제풀이 훈련을 계속 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거를 실력과 실전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실력과 실전이 쌓였을 때 시험 점수가 잘 나오겠죠. 지금은 실력은 쌓여 있고 그걸 계속 훈련해서 빠르게 하는 그 과정이 지금 필요한 거니까 문제를 풀면서 실전 능력, 속도 향상은 계속 훈련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을 떠올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여러 가지 개념을 가져와서 문제풀이 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수학 문제풀이의 핵심입니다. 개념의 원리를 잘 알아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졌을 때 문제를 풀면서 그걸 계속 다져 나가야 된다는 건데 이런 유형에선 이렇게 풀이해야겠구나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제들을 접하면서 이런 유형일 땐 내가 이런 개념을 떠올려야겠구나. 이런 개념들이 조합됐을 때는 풀이 과정이 이렇게 설계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누적해서 훈련하셔야 문제풀이 속도가 이제 향상이 되는 걸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문제 많이 풀면 수학 절대 잘할 수 없다. 그런 얘기 너무나 많이 했죠. 개념을 제대로 다져두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만 반복해서 풀면서 문제를 유형학습으로 또 풀이 과정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개념을 가져오는 능력 그리고 풀이 과정을 설계하는 능력이 쌓이지 않거든요. 무조건 문제 많이 풀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수학은 문제를 풀면서 향상되는 능력이 있고 그게 고난도 문제 풀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를 보고 개념을 떠올릴 수 있는가 떠올린 다음에 문제를 설계할 수 있는가 그거는 개념만 계속 본다고 향상되는 능력은 아니거든요. 고3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훈련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문제죠. 개념은 제대로 다져두지도 않고 그것만 했을 때는 성적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 점수를 높이고 싶다. 그렇다면 고난도 문제만 계속 풀면서 공부할 게 아니라 내가 개념이 잘 다져져 있는지 끊임없이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지금 질문하신 게 딱 좋은 게 시간 제한 없이 그냥 풀면 충분히 풀 수 있다? 그러면 실력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라면 문제풀이 훈련을 하면서 가져오는 그 능력을 더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풀이 과정을 설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암만 시간이 주어져도 이건 도무지 못 풀겠다. 답지를 봐야만 하면서 떠오른다. 그런 경우에는 개념을 떠올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지금 부족한 거니까 그 개념에서 내가 어떤 포인트를 떠오르지 못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수학 공부를 하셔야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문제 푸니까 문제 풀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수학 성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걸 좀 누가 가르쳐주면 참 좋잖아요. 학교에서 잘못된 전략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개념으로 가야 될지 문제를 더 풀어야 될지 그게 애매하잖아요. 아무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될 때까지 안 알려주는 거잖아요. 계속 공부만 시키고 시험만 이제 계속 몰아붙이기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함에 있어서 기준을 잡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좀 교육하는 게 공교육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슴도치님께서 아이가 실수가 잦은 편인데 대부분의 과목에서 문제를 잘못 보거나 선지를 잘못 보거나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실력이 있고 실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실전 훈련이 부족할 수 있어요. 시간 제한이 있고 초조한 상태에서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계속 실수를 하는 여러 연구 자료들이나 논문들을 보면 이런 시험 불안증 때문에 실제 실력보다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실력보다는 정신적인 문제, 시험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감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실전을 연습처럼, 연습을 실전처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연습 때 실전과 비슷한 환경에서 마인드 컨트롤하는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하고 또 실수라고 하지만 실력이 부족한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거를 착각해요.
내가 이거 알았는데 라고 하는 것 중에 그거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 2 더하기 4를 6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빼기 4로 해서 마이너스 2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명백히 실수겠지만 선지를 고를 때 조금 아리까리 해가지고 이건 것 같기도 하고 저건 것 같기도 하면서 헷갈리는 것들을 그냥 실수로 인지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마인드적인 문제보다는 실력을 쌓는데 조금 더 집중을 시켜야겠죠. 실수를 하지 않을 정도로 빠삭하게 머릿속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를 한 거죠. 그리고 앞에 얘기랑 또 연결을 지어보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으면 더 불안해서 집중도도 떨어지겠죠. 명확하게 알고 있고 100% 이해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시험 불안이나 그런 것들도 또 많이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냥 기본적인 연산 실수라면 그건 반복되는 훈련밖에 없습니다. 연산이 몸에 익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또 그게 시험 기간이라는 초조한 상황이니까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완벽하게 체화가 됐으면 그런 실수는 안 합니다.